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라면 스프가 빠져 있거든요. 저는 라면 스프 100개 갖고 나갔어요. 신라면 스프로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9,000시간의 세계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중랑구에서 서점하고 그 다음에 출판사 운영하고 있는 박수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게 말이 9,000시간인데 일수로 따지면 375일이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멀리 많이 갔다 온 것처럼 보일까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이 9,000시간이었는데 근데 신기하게 375일을 딱 하니까 이게 5단이니까 9,000시간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주로 9,000시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세계여행을 했고 다니면서 어떤 걸 봤는지 그 다음에 저한테 여행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해요. 여행은 아마 다들 좋아하시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가시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내년부터 조금 더 풀린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행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 다음에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아마 이걸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 다음에 다녀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제가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볼 때는 저는 뭐 그 전부터 여행은 되게 좋아했고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특정한 시간만큼 여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떠난 여행이기 때문에 100% 계획을 세우고 그 중에 저는 한 92% 정도를 달성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7개국을 다녔고요.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 조금 다르게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캠핑카로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자동차로 여행을 다니고 그 다음에 트레킹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 여행들을 했고요. 준비는 전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회사를 다닌 건지 여행 준비를 한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우선 저는 짐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을 사기보다는 도서관에서 쭉 책을 읽었고 왜냐하면 여행지에 나가면 제가 짐에다가 책을 넣어갖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공부를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엑셀을 좋아하는 편인데 엑셀에다가 제가 다니려고 하는 나라의 경로를 일자별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 개만 만든 게 아니라 버전을 13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버전이 계속 이제 업데이트 돼 나가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버전 만들 때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한 50개국을 한 개의 버전에 다 넣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나라 이름만 적은 게 아니라 도시 이름까지 다 적었는데 이유는 비용 때문이 그래요. 어디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냐면 교통비가 많이 드니까 비행기를 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걸어서 넘던가 버스로 넘을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지리를 잘 공부 안 했고 저는 이제 이과인데 저 다닐 때만 해도 이과에서 지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과 선택하고 나선 한 번도 지리를 한 적이 없거든요. 요즘은 그때 이거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막 나라의 이름을 대면 어느 정도 아 그렇지 라고 할 정도로 된 것 같아서 지리를 공부하기보다는 여행을 한다는 마음으로 지도를 봤을 때 학생들이 훨씬 더 지리 감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비용은 얼마 들었는지는 비밀입니다. 좀 이따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가계부를 썼어요. 그래서 375일 동안 가계부를 환율에 맞춰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어느 항목에 얼마큼의 금액이 들었는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녀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서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게 됐는지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개국 했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올라갔다 왔습니다. ABC에서 4,300까지 올라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킬리만자로 네 아마 지금 연배들을 보니까 조용필 씨의 노래로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킬리만자로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호도엽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 그 예능 프로에서도 많이 갔다 왔던 것 같아요. 28밴드라고 되게 올라가기 어려운 곳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꼭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건 다니면서 박물관과 미술관을 꼭 다니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뭐 미술적인 지식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봐야지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미술책 보듯이 박물관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게 한 번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매일 가니까, 나라마다 가니까 이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다른 미술책을 보듯이 미술관을 다녀온 그런 얘기도 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극장, 뮤지컬, 실은 터미네이터 5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포르투갈 어른들 왔어요. 제가 그걸 봤던 건 서울에 돌아갔을 때 터미네이터 5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큰 극장에서. 그리고 터미네이터가 그렇게 뭐 언어적인 거를 새겨들어야 될 만한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많이 보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저의 여행의 시작을 얘기하자면 중학생 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 인생책이라고 꼽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혜린 선생님의 평전이에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전혜린 선생님 평전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독일의 뮌헨의 슈바빙 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유를 이야기하고 밤새워서 이야기하는 것에, 토론하는 것에 즐거움, 그리고 거기서 깨닫는 이야기들, 그들이 느끼는 자유스러운 공기. 저는 그래서 그때 중2 때 제일 가고 싶은 곳이 뮌헨이었어요. 그 어떤 나라도 아니고 제가 아마 가고 싶은 첫 번째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면 아마 뮌헨에 이렇게 빨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고요. 또 하나는 마추픽추입니다. 아마 마추픽추 다들 생각나실 텐데, 제가 책을 좋아하는 만큼 만화책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패션 오브 호러스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펫들이 뭐가 되냐면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얘기가 나오면서 마추픽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게 실은 금이 아니라 이제 물고기였는데 태양빛이 빛나는, 이제 여기를 내가 꼭 가봐서 실제로 이걸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만화를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추픽추와 티티카카호수 이게 같이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전혜린 선생님 있고, 엘도라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추픽추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시안을 생각했는데, 시안은 진시황에 대한 느낌보다는 어떻게 그런 병마용을 다 만들어 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병마용에 있는 얼굴들이 전부 가지각색의 각국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때 진시황 때 그만큼 많은 족속들이 그 안에 모여 있기도 했지만, 병마용이라고 하는 건 나를 지키라고 해서 군사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 군사를 만들 때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사람과 더불어 그 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자기를 지킨 사람으로 썼다는 생각이, 저는 그 왕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꼭 가고 싶었던 몇 가지 나라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이게 제 여행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걷는 걸로는 호도엽, 킬리만자로, 히말라야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캠핑카, 실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멋진 서서 옷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캠핑카 아닌 걸로, 네, 캠핑카도 타고 여행을 하고, 렌터카. 그 다음에 저한테 이게 19금이 아니어도 돼서 이제 너무 좋은 게, 저는 꿈 중에 하나가 세상에 있는 모든 술을 마셔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그 댓글을 남겨주실 때, 술 먹으러 갔어?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술을 먹으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페라, 런던에서 뮤지컬, 라스베가스에서 공연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가기 전부터 다이빙을 했는데, 이제 오픈 워터라고 해서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깊이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이빙 할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배 타는 거거든요. 근데 이집트 다합은 배를 안 타도 돼요. 그냥 해변에서 걸어 들어가면 다이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저렴하게 다이빙을 배울 수 있는 곳인데, 물론 비행기 값까지 하면 비싸겠지만, 전 이제 여행을 다니는 입장이었으니까 여기서 해보자라고 해서 이집트 여행도 이 안에 넣었습니다. 이게 제 계획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히말라야 올라간 내용입니다. 보통 히말라야 올라가실 때 가이드분들이랑 많이 올라가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가이드분 없이 그냥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푸터분도 없고 그냥 저희가 짐 메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간과했던 건, 산이라는 건 이렇게 되겠죠? 올라갈수록 숙소가 줄어요. 그렇다고 제가 전문 산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은 3시도 안 돼서 도착할 걸 저는 4시쯤 돼야 도착할 수 있는데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거죠. 가이드가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전화해서 다 숙소를 구하는데, 근데 저는 운 좋게 3,500에서 스님 두 분하고 비구니 스님하고 3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엄청 빠르시죠? 먼저 올라가서 방 잡아놓고 기다려주시고. 이제 그래서 저는 나중에 굉장히 편안하게 그렇게 여행을 했고, 저는 침낭을 그렇게 두꺼운 거 안 들고 얇은 걸 갖고 다녔는데, 스님 표현으로는 상온 25도에서 쓸만한 침낭을 영하의 온도에서 쓸 곳에 제가 들고 갔었던 거죠. 왜냐면 저는 가방이 짐을 모두 다 이따가 보여드릴 배낭 안에 넣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올라갔고, 실은 여기 있는 걸 얘기를 할 때 항상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저는 여기서 지금 되게 웃고 있죠. 제가 3,900이죠? 3,900에서 잠을 자고 4,300까지 올라가는데, 그럼 한 300m도 채 아니거든. 300 얼마를 올라가게 되고. 근데 그거를 8시간은 아니고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3,500부터 고산병이 제가 좀 많이 와서, 여기를 올라갈 때 모든 사람들이 제 등을 치지는 못하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를 외쳐주면서 제가 걸어가게 해줬거든요. 요 위에가 실은 언덕인데, 저를 짐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이제 방을 잡아주셨던 스님이 제 짐을 들어주시겠다고 저 4,300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오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지만 제가 약간 성격이 이상한 면이 있어서 4,300까지 이 가방으로 제가 가겠어요. 내려와 주신 분의 성의를 그때 생각하지 못한 아주 발칙한 생각을 하고 혼자 올라갔었던, 그래서 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그 스님을 또 만나 뵈러 제주도까지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캠핑카예요. 이걸 캠핑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맞네요. 감사합니다. 네, 캠핑카라기보다는 봉고차죠. 네, 봉고차에 가깝습니다. 저 뒤에 이렇게 짐을 싣고요. 여기서 물 나오는 데가 있고, 여기 이제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냄비랑 이런 것들을 넣고 다니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와인도 있고, 여기 술들이 있고, 물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녔어요. 근데 뉴질랜드는 원체 캠핑을 많이 하니까 캠핑장이 잘 돼 있고 공유 부엌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 있는 걸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니실 수 있고요. 혹시 뉴질랜드를 캠핑카로 여행하시겠다 싶은 분이 있으면 비행장에서 내리시자마자 마트에서 프라이팬을 사세요. 공유 부엌이나 이런 캠핑카 안에 들어있는 프라이팬이 별로 좋지 않아서 할 때마다 태워 먹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못했냐면, 이 프라이팬을 쓰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두고 가면 된다는 생각을 못해서 나쁜 프라이팬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여행 가시게 되면 프라이팬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행을 다녔고요. 요거 주시라고 해서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캠핑카 브랜드예요. 그래서 주시끼리는 우리 이렇게 모닝끼리 만나면 인사하듯이 주시끼리는 서로 인사합니다. 왜냐면 눈에 띄어요. 이게 이거는 벨기에에서 마신 술인데, 뭐 여기 지금 보시는 요 보이실까요? 네. 세상 행복해 보이는. 네, 저기 1000cc짜리 맥주인데 저기 2,500원이었어요. 해피아워 시간에 먹을 수 있는.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헝가리인데, 헝가리가 유럽을 여행하다가 지쳤을 때 들어가서 쉬기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저렴해서. 그때 저렴한 나라의 해피아워를 이용해서 저렇게 술을 마시게 되는, 이게 가장 행복했던 모습처럼 남아져 있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쿠버 다이빙도 자격증 따서 잘 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만났던 다합에서, 제가 이집트 다합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열흘 동안 있으면서 여기서 하면서 만두도 만들어 먹고 수제비도 해 먹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뭐 영어를 특출나게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에 외국인한테 제 목숨을 담보로 맡길 수 없어서 이제 다합에서 하는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다이빙 샵에서 제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때 만났던 분들을 또 한국에 돌아와서 또 만나고 있어요. 네, 그분들은 지금 또 멋지게 또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식으로 저는 여행을 다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의 대륙을 다 갔어요. 첫 시작이 전 중국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청도로 들어갔어요. 칭다오로 들어가서 쭉 서쪽으로만 간다고 생각하면 터키까지 가실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유럽까지 다 여행을 한다면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되겠죠. 아프리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로 넘어가면 남미 여행을 하고 다시 올라가면 미국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전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 대륙을 다 돌아다녔고요. 47개국, 그 다음에 9,000시간의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라들 한번 봐주세요. 아시아, 오세아니아, 저는 내려갔다 왔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 그 다음에 유럽 쪽, 아메리카 쪽. 그래서 북미와 남미를 다 같이 이렇게 다니는 이런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 유럽 쪽 엄청나게 많죠. 유럽은 물론 쬐끄맣게 연결이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 계획이 다시 왔을 때 변하지 않을 만한 나라들은 그냥 빨리빨리 여행하자. 또 와도 되니까. 근데 다시 갔을 때 변할 수 있는 나라,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는 인도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인도에 한 달이 있었다고 오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인도 자체가 원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여행하는 나라별로 일정을 좀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3일만 있었던 그런 도시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녔고, 아프리카 여행은 어떨 것 같으세요? 선생님, 아프리카 여행하기 쉬울까요? 정보가 전 없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아프리카를 침략해서 다스렸던 곳이 유럽이잖아요. 유럽은 자기네가 여행하기 편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여행하기 되게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을 하겠다 맘만 먹으면 아프리카는 어디보다도 쉽게 여행하실 수 있는 곳이 저는 아프리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프리카를 좀 쉬운 조건으로 안 하고 대중교통으로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들게 다니긴 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여행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저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보여드린 건 거고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죠. 이준혁 선생님하고 양조희 선생님께서 여행 다녀오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분들도 즐겁게 만나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만났던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준비했고 얼마가 들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다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여행하면 최고로 길게 여행을 해본 게 며칠 정도 될까요? 한 달. 오, 한 달은 길죠. 긴 여행인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장기 여행, 저는 지금 한 371년 정도를 한 거지만, 짧게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간다면 3일도 가고 4일도 가고, 뭐 해외를 간다 그러면 길게 가도 2주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짧게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짧은 여행하고 장기 여행하고의 차이는, 단절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여행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이거 되게 좋은데요. 그냥 막 말해도 돼서 44살이었거든요. 44살에 제가 여행을 떠났는데 저는 44살이 될 때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쉬겠다고 한 적도 없고 쉬게 두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모든 일반적인 시간에서 벗어나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저는 실은 여행을 신랑이랑 둘이 같이 갔어요. 둘 다 같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요. 그 다음에 1년을 같이 갔다 온 건데, 같이 갔다 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아니셨는데, 저랑 같이 안 가면 집에 혼자 있을까 걱정돼서 같이 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같이 여행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장기 여행은 이렇게 시간으로부터의 단절 속에서 그동안 마음에 쌓여 있었던 것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시간을 저한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보는 것도 여행이지만 안에 있었던 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또 여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하고 한 2달 후부터 꿈속에서 맨날 엄마랑 싸웠어요. 엄마, 그건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제 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던 얘기들을 그분들한테 막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얘기는 제가 그만큼 정화돼 가고 있었다는 게 아닐까. 저한테 있어서 여행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제 속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린 너무 버리지 못하고 담고만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여행은 좀 나 속에 있는 걸 버리는. 그래서 박민수 선생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저의 여행 기간 동안 만난 사람이 저 같아요. 온전히 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온전히는 좀 빼고 그래도 저를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었던 여행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다니기만 했고 돌아와서 더 생각해 보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지를 되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책도 많이 보고. 저는 이거를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책도 보지만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여기 있는 게 지금 자세히 보면 세계 지도예요. 제가 다닌 곳들이거든요. 그쵸? 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제 여행지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 이제 왜 보냐면 실은 책을 통해서 활자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 나라의 정보는 저한테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훅 들어와서 어디 가봐야지 이런 생각은 들기가 참 어려운데 영화나 음악 같은 걸 들으면서 그 나라를 봤을 때는 오 저기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에는 하면 어디가 떠오르실까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미션 임파서블을 안 보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면 뭔가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미션 임파서블 내용 중에서 그 성베드로 성당 주변 로마 교황청이 있는 주변을 톰 크루즈가 넘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에서 그 주변을 다니면서 이 벽 중에 어디를 넘어갔을까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죠. 진짜 여행하는 게 별게 아닌 게 그냥 저희 나름만 재밌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녔던 거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닌 거라서 책도 많이 보시고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영화도 많이 보셔서 진짜 가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갔다 와서 좋은 점을 지금 그냥 한다면 어느 영화를 보다 오 저기 왜냐면 유명하니까 저기 가봤어 저기가 저렇게 나와 에이 뭐 이런 식의 볼 수 있는 재미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문제죠. 실은 제가 여행을 마음을 먹었던 어떤 계기는 아까 뭐 쭉 계기들을 말씀드렸지만 딱 그래 가보자 이런 거는 2013년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2013년 12월에 제가 개발자였는데 개발자고 이제 프로그램 분석 설계 이런 걸 하는 쪽이었거든요. 제 파트는 그때가 12월이 이제 연말인가 이제 되게 바쁠 때거든요. 저희들 많이 바쁠 때였는데 신랑을 옆자리 친구를 송별회에서 만났어요.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만나는 송년회 자리에서 신랑을 만났는데 머리를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잘랐네? 이틀 전에 잘랐어. 이게 저희 둘의 대화였죠. 저희가 이틀 동안 얼굴을 못 봤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제가 밤새서 일하고 들어가고 이 친구는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만큼 즐겨서 좋았다고 하는데 주변에서의 반응이 같이 안 살아?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 12월에 회식을 하고 이제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술을 좀 많이 먹어서 눈에서 술이 막 나오죠. 막 그런 상태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머릿속에서 여행 갈까? 내가 생각했던 여행을 지금 가도 될까 하는 순간 1시간 동안 제가 차 속에서 뭐 했냐면 퇴직금을 받아서 말이야 이제 혼자 막 생각을 해본 거죠. 되겠는 거예요. 그래? 그때가 제가 직장 생활한 지 18년째 될 때였어요. 오래 했죠. 네. 그 직장 하나에 있었던 건 아닌데 18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회사 도착하자마자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여행을 갈까? 잠깐만 집에서 얘기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친구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안 돼가 아니라 그래? 생각해볼까?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12월에 결정을 내리고 6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모든 퇴직금과 기타 등등을 다 털어서 갔다 오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국민연금 일시정지 왜냐하면 최대한 돈을 줄이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들은 일시정지하고 건강보험도 일시정지되고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것들은 다 자동이체 걸어놓고 그 다음에 휴대폰은 저는 유심을 여행하면서 한 번도 안 샀어요. 둘 다. 그냥 와이파이만 이용을 했고요. 전화를 그렇게 막 해야 될 필요도 없었고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그냥 한두 번 잠깐 비싼 비용을 쓰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유심은 이용하지 않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보험 중에서 장기보험이 있어요. 1년짜리. 그래서 1년짜리를 들고 나가는데 근데 마지막 며칠은 이제 못하는 거죠. 저는 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위험할 때 도울 수 있는 거고 안 쓰는 게 가장 좋지만 네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동이체 우리 신경 쓸 게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젊을 때 떠나는 여행이 저는 아니었기 때문에 해야 될 많은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고 필요한 일 중에 하나는 예방접종이죠. 병원에 가면 국립의료원에 가면 어느 나라 가실 거예요 물어봐요. 쭉 갈 곳을 체크하면 맞아야 될 주사 리스트를 쭉 주십니다. 그럼 그거대로 다 맞으면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71년생인데 이제 A형 간염을 맞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안 맞았기 때문에 A형 간염 주사를 맞으려고 했더니 선생님이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70년대생들은 원체 한국이 그 당시에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맞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아프리카 간다고 하니까 맞아야 된다고 하셔서 맞았던 기억.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가기 위해서 황열병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걸 맞은 증명서를 이렇게 들고 다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녔던. 그 다음에 저는 남미에서 스페인어를 배우겠다고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학원에 등록을 하면 뭘 받냐면 이렇게 학생증을 줍니다. 이렇게 학생증이 있으면 세계문화유산을 들어갈 때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되는 영역과 안 되는 영역이 있어. 어디 가면 기차표도 50% 할인해 주거든요. 그때 한 곳에서는 저희 학생증과 제 여권에 있는 그 나이를 비교해 보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체 비용을 받았던 적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정말 많은 이득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돈은 뭐 너무 막 자세한 얘기 같은데 돈을 이렇게 두 군데 은행에 놔뒀어요. 이 은행을 이용을 하면 다니면서 출금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두면 위험하니까 한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 여기에다가 목돈을 넣어두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옮겨놓는. 돈을 쓸어 나가면서 그래도 재테크는 해야 되겠다고 6개월씩 묶어놓고 갔다 오는 네, 그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고 또 한 가지 좀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카드를 만들면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비행기 그러니까 공항에서 프라이어티 패스라고 해서 공항에서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유용한 게 씻을 수 있죠. 밥 주죠. 무료 와이파이 사용할 수 있죠. 공항에 긴 대기 시간 중에 있을 곳 주죠. 그래서 저는 장기로 가실 분들한테 꼭 추천하는 그런 것 중에 한 곳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메고 다녔던 배낭이에요. 저는 요렇게 맸고요. 요렇게가 옆자리 친구가 이제 제가 그냥 요즘 제가 블로그에다가 저희 여행기를 올리고 있는데 옆자리 고파군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저희 신랑이 고파가 아이디예요. 배고파, 술고파, 보고파 이렇게 쓰기 위해서 고파라는 거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를 때 옆자리 고파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옆자리 고파군은 요런 걸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걸 들고 다녔어요. 이게 더 작아 보이지만 실은 이게 65리터짜리고 이게 55리터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짐을 메고 다녔고요. 여기 보시는 요것들이 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이따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굉장히 많죠. 눈에 확 띄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거 뭐예요? 라고 싶은 거 있을까요? 뭐 아실 거고 약이 있고 그다음에 수영복도 있고 가방도 있고 쭉 있죠. 텀블러? 저는 이게 진짜 유용했어요.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내릴 수 있는 드리퍼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커피를 사서 여기서 먹었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커피를 여기다 이걸 내려서 여기다 넣어서 하루에 커피값만 모아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한국에서 많이 광고를 하잖아요. 저는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아끼면서 아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다닐 수 있었던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유용하게 썼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17차 페트는 좀 두툼해요. 거기다 놓고 꽉 막으면 냄새가 안 빠져요. 그래서 제일 유용하게 썼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요거는 요즘들 많이 사용하시죠. 전기로 이용하는 쿠커인데 여기서 물을 끓여서 여기 커피를 내려서 여기다 담는 요런 코스를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했던 그런 용도로 있습니다. 라면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이 장면에 없네요. 네, 여기는 요거는 보이실까요? 뭐 같으세요? 화면이 잘 안 보이죠? 미역하고 마른 미역과 미숫가루랜다. 누룽지. 요 누룽지는 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제가 파리에 있을 때 이제 한국 민박에 묵었거든요. 저는 대체적으로 한국 민박에 많이 못 묵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비싸서. 한국 민박에 묵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거긴 한인 민박이라고는 조금 그렇지만 그분이 제가 떠날 때 저렇게 누룽지를 밥을 다 해서 누룽지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 거기서 떠나서 들어간 데가 아프리카였는데 정말 유용했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누룽지에다 물을 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더 좋은 건 거기다 미역도 같이 넣어서 끓이면 누룽지 미역밥이 돼요. 전 이 조합이 되게 좋아서 아이들이 해외 나가서 밥 못 먹을 거라고 걱정되시는 분은 햇반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누룽지랑 미역 같이 갖고 나가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라면 스프가 빠져 있거든요. 저는 라면 스프 100개 갖고 나갔어요. 신라면 스프로만. 그게 옥션에 신라면 스프 100개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부대찌개 사리면 그때 안 썼을 때였는지 아니면 왜 맛을 위해서 사리면 안 쓰시고 그거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옥션에 건더기 스프와 그 양념 스프, 분말 스프 2개 100개씩 딱 올라와서 그걸 사갖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큰 500g짜리로도 팔는데 이게 뚜껑을 열면 굳어요. 이건 한번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사갖고 나가면서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는 100개의 건더기 스프를 갖고 나가지 않았어요. 분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걔네들이 같이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사실을 알면 같이 가져가시면 좋고, 어떨 때 이용했냐면 들어왔는데 너무 추운데 뭔가 먹을 수 없을 때 그냥 분말 스프에 물만 부어서도 먹고요. 그 다음에 라면은 현지 라면을 사요. 그리고 끓이는 거는 저희 신라면 스프를 끓이는 거죠. 면만 여기다 넣어서 먹는 거예요. 맛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다녔습니다. 이제 비용 이야기를 해볼까요? 막 뒤에 458원까지 있는 건 제가 환율 계산을 다 해놔서 그래요. 네, 지금 보시면 저는 6,889만 9,458원 들었습니다. 375일 동안에 이게 굉장히 많죠. 근데 2명이 쓴 거예요. 2명이 쓴 비용이고 제가 어디다 썼는지 한번 하면서 우리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장기여행 갈 때 1인당 3,500 정도 예상하고 가세요. 이런 말들을 대부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건지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어느 쪽에 비용이 제일 많이 들 것 같으세요? 여행을 다닐 때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곳. 숙소, 교통. 네, 그쵸. 맞아요. 볼까요? 여기가 숙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교통입니다. 여기가 식대였고요. 이게 문화생활비입니다. 이제 제 거가 이렇게 생겼어요. 식대에 1,000만 원이라고 그냥 우리 간략하게 1,000만 60 얼마니까 그냥 약해서 12개월 치시면 1,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얼마일까요? 80 얼마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달에 2명이 85만 원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바로 이제 뭔가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진짜? 85만 원, 90만 원만 잡아도 1인당 45만 원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하루에 점심밥만 먹어도 계산을 여러분이 쭉 하시면 아마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비교해보면 저는 문화생활비를 이만큼 썼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좋다는 걸 못 먹어봤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근데 저는 이제 이때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좋다는 건 못 먹고 보고 싶은 걸 보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생활비로 1,000만 원을 썼는데 이게 1,000만 원을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학생카드. 할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숙소 비용입니다. 많이 들죠? 거의 1,900만 원 정도가 숙소가 든 거예요. 375일을 여러분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900만 원 나누면 100 얼마씩 든 거죠. 150만 원도 아닌 이제 그 정도의 비용이 든 거고요. 이제 교통수단을 한번 볼까요? 비행기에 요만큼, 기차, 자동차. 아무래도 비행기가 가장 많이 들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로 계획을 세우고 나갔다가 저 92%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계획은 어떤 거였냐면 중국을 여행하고 저는 중국 서쪽이죠. 뭐 북경이라든가 이런 쪽은 여행을 안 하고 바로 시안으로 넘어갔거든요. 중국의 동쪽을 먼저 쭉 여행을 아니죠. 동쪽을 여행 안 하고 서쪽을 여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시안, 윈난, 스촨 이쪽을 쭉 여행하는데 한 달을 썼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여행을 하고선 첫 중국이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머릿속으로 힘들 거라고 다 생각하고 갔지만 머릿속으로 힘든 것과 몸이 느끼는 힘든 건 다른 거더라고요. 원래의 계획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걸어서 국경을 넘는 거였는데 걸어서 못 넘고 비행기 탔어요. 베트남 안 갔습니다. 캄보디아로 가서 쉬었어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못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비행기랑 썼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차도 많이 타죠. 유럽에서 기차 많이 타는데 유럽에서 기차 타고 7시간 걸려갔더니 유럽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나 비행기 타고 1시간 만에 하던데. 비용은 저가 항공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유리엘 패스들 많이 이용 안 하시고 다니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미삼아 타보실 수는 있지만 자동차로도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여행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갔다 와서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저는 갔다 오고 났을 때의 얘기. 이건 제가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에서 사람들이랑 2박 3일 동안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사람을 만났다는 표현들 중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진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저를 막 길로 안내해줘요. 그걸 몰라? 일로 와봐. 야, 차표는 여기다 넣는 거야. 이런 걸 다 해주거든요. 요즘도 돌아오고 나서 외국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저는 가서 막 물어보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만났고 그 다음에 저 자신을 만났다는 말은 아까 드렸으니까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20대가 아니고 30대가 아니고 40대한테 있어서 1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거든요. 굉장히 큰 시간이고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비중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한테 1년 동안 직장을 쉰다? 뭐 승진할 생각이 없구만. 그렇게 느껴지겠죠.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마이너스 쪽이고요. 플러스 쪽이에요. 마이너스 쪽 경력. 저 개발자인데 개발자가 1년 동안 개발 안 하고 놀았다? 어이구 머리 비어서 일 잘하겠네.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올라가기 때문에 단가 비싸서 못 쓰겠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저는 그만큼에 대한 경력을 잃었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이상하게 좋은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야, 잠깐 저 해외에 나가서 뭐 좀 하고 올래? 야, 이 회의가 좋을 것 같아. 알고 봤더니 이제 저희 상사가 저를 조금 더 완전히 다른 좀 더 완전 좋은 위치에 올려주기 위해서 그동안 물밑 작업을 했고 미리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제가 1년 후에 갔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얘기하는 그 시점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좀 주셨죠. 생각을 해봐라. 근데 만약에 내년이 됐을 때 제가 똑같은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행을 못 떠날 것 같았어요. 마음먹은 이 타임에 가자. 그래서 그들의 좋은 사인을 무시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회사랑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는 족족 그 회사의 간판이 보이는 곳에 사진을 찍어서 왜냐하면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1년을 그냥 보내지 말고 나한테 사진이라도 보내줘. 내가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해 볼게. 이제 이랬던 건 거죠. 그 회사 로고가 있는 앞에 항상 사진을 찍어서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돈? 그쵸. 아까 그만큼 없어지는데 실은 그만큼만 없어진 게 아니죠. 1년을 번 거, 기타 등등의 비용들이 다 빠지게 되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것들, 아직도 모르는 어떤 것들에 대한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플러스를 해볼까요? 플러스는 체력. 저 여행 끝나고 제주도 한라산 올라가는데 날아다녔어요. 진짜 그렇게 쉽게 한라산을 올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게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그때가 얼마나 잘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냥 트레이닝복 같은 거 하나 입고 올라갔거든요. 뒤에서 어머 저러고 올라가?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해서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체력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하는 게 맨날 걷는 거니까 걷고 배낭 매는 게 제 일의 다였기 때문에 그렇게 다녔고요. 경험?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 그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의 경험 중에서 이거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딱 하나 있다면 여행지에 갔을 때 만약 그 여행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날 여러분의 몸이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갔을 때 내가 안 좋을 뿐이지. 저는 그 여행지가 아니라 나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움의 시간을 얻을 수 있었던 거? 네,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얻으면서 왜 지금 저의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이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증폭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행의 기억은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여행에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내용들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 발전을 하면서 저한테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여행이 갖고 있는 플러스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는 서점과 출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점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은 여행을 다니면서 서점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나라별로. 그러면 제가 본 서점의 결론은 책을 파는 곳은 아니었어요. 마을에서 서점을 한다는, 그러니까 대형 서점이 아니라 작은 서점들의 마을에서 서점을 한다는 거는 그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거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근데 제가 돌아와서 다시 서점을 할 때는 그 마을 안에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또 알게 됐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사람들이 더 책을 많이 안 읽게 된다 할지라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의미에 있어서 서점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하려고
저의 장점? 잘할 수 있는 건 남들과 다 똑같지만 여행 한번 길게 갔다 왔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서점을 여행 서점으로 하자 해서 저는 지금 중랑구에서 여행 서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니면서 보니까 한국 책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짧았죠. 지금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다니면서는 참 없었고 어쩌다 발견해도 두껍고 무거운 책밖에 없었어요. 저는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원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을 소개하는 그런 책을 외국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책을 같이 만드는 출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갔다 와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샌드위치 먹고 햇빛 쬐면서 누워서 신발 벗어놓고 발 편하게 있었던 때의 사진인데 이 신발을 생각했죠. 절대 빨지 않고 유리 안에 보관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아직도 빨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여행 다니는 내내 신었던 저의 신발입니다. 달았지만 참 좋아요. 그리고 이때 햇빛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사시고 더 적게 사시고 중간 저랑 비슷하게 사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의 인생에 있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뚝 띄어내가지고 저한테 온전히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를 더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생각이 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니까. 네. 이렇게 해서 9,000시간 여행을 했고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